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도 내년에 고3이잖아. 어떡해. 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안 들어봤어? 응? 난 그걸로 정했어. 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 간다고? 그래,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부 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활용해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교과 성적에서는 조금 밀리지만 학교 동아리 활동도 빵빵하게 하고 스펙이 좀 된다 이거지? 무슨 소리야. 너처럼 스펙만 뛰어나도 합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교과 성적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수능 최저 점수도 맞춰야 하고 성적도 중요하다고. 알았다고.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던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거지? 전공에 대한 학업 능력과 다양한 체험 활동, 인성과 노력, 열정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너한테 딱이란 말씀? 그래, 이건 대세야, 대세. (201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총 67,631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는 수시 선발 인원 중 27.7%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2017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은 더 늘었습니다. 와, 그렇게나 많이? 입시생 10명 중 2명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 문턱을 넘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교과 성적보다 다른 잠재적인 능력이나 본인만의 특기, 장점이 있으면 도전해볼 만한 전형이라고. 그걸 다 어떻게 해? 어떡하긴. 어려운 건 EBS에 물어보자. 자기소개서는 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영어 영역 강사 윤현주입니다. 바야흐로 자소서의 시즌이 왔는데요. 수시의 비중이 80%에 육박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가 중요한 자료로서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또 수험생이 직접 쓰고 준비하는 자기소개서, 이것이 갖는 의미 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고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선생님 모셔봤는데요. EBS 진학상담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범석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BS 진학상담실 이범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다라고 하면 대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의 내용이 주가 되지만 자기소개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자의 마음을 감동을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네. 편지와 같은데 편지 중에서도 연애 편지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이 학생들이 힘들 것 같아요. 연애 편지는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연애 편지라는 비유까지 가지게 되신 건지. 그 편지를 쓰다 보면 네. 특히 연애 편지는 네. 한 번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고치고 그러셨나요? 또 썼다가 고치고 버리고 맞아요. 네, 계속 반복해서 네. 다시 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그런 특징 면에서 정말 그 비슷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의 양식과는 달리 1학기 때 마감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소개서는 원서를 접수하고 난 시점까지 그렇죠. 끝까지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이 자기의 그 마음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서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중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그 부분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려는 친구들은 막상 자기소개서 쓴다 그러면 첫
줄에서부터 막혀서 정말 썼다 지웠다 그런 면에서는 네네. 연애 편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어느 정도의 기본 구성 문항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네네. 간단명료하게 다시 한번 기본 문항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기본 문항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통 문항이 3개, 네. 예, 그 다음에 대학별 자율 문항이 1개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 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예, 두 번째 것은 예,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입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이내로 기술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네. 예, 실천한 사례를 예, 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맨 마지막 부분에 다 나와 있지만 네.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게 공통점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자율문항인 4번 같은 경우는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학마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질문에 문장이 좀 다르게 써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은 학생이 이전에 했던 경험이나 예, 이후에 계획을 세운 내용 네. 예, 그래서 학생의 과거에 느낀 것, 그 다음에 미래에 예, 그 포부를 갖고 있는 것을 예, 묻는 그런 문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더라도 이제 학업이라든가 뭐 네네. 개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은 질문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능 준비하면서 정답이 있는 공부도 많이 했었지만 이 막연하게 뭔가 나를 어필해야 된다. 이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간혹은 그래서인지 좀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네네. 뭔가 좀 이렇게 의뢰도 하고 컨설팅 같은 거 받는다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예, 예. 있다고 하던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떤 뭐 첨삭을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대피를 받는다든지 대필까지. 예, 예. 그래서 뭐 한 편에 얼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예, 현실이 이제 들리는데요. 네. 정말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첨삭이나 대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예,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BS 예, 자기소개서 상담실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상담실을 통해서 또는 자기 학교에 네.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들 중에 정말 전문가 같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께 예, 한 번씩 상담을 받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네.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일단 글이다 보니까 네네. 잘 써야 된다라는 부담이 굉장히 큰 네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미사여구도 좀 많아야 될 것 네네네. 같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수험생활 그 수험생들 보면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라고 네네. 매끈하게 잘 쓴 거, 뭐 네네네. 정말 전문적으로 물 흐르듯이 꼭 그렇지 않더라도 네네.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그 내용이라든가 어떤 진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좌우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자기소개에서는 정말 그 진솔한, 네. 진실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사여구나 이런 것보다는 네.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쵸.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쵸. 예,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진 않으니까 일단 내가 어떤 문항에 대해서 뭘 묻고 있는지 좀 잘 파악하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이런 걸 준비를 한다면 잘 쓸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처음에 네네네. 기대부터 갖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자기소개서에 관련돼서 지금도 글 네네. 잘 쓰는 친구들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살짝 오해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죠. 학생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라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예, 학생들이 네. 있을 것 같아서 예,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예, 오늘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저희가 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오해 네.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정답이 있다. 요거는 제가 그래도 또 3학년 담임 오래 했으니까 이거 100% 네네. 정답이 어딨어요. 나의 이야기인데 정답 없다. 정답이 없다. 네. 예, 자기소개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거보세요. 네네. 학생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어떤 약간 좀 비슷한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자기소개서만큼은 자기만의 자료이기 때문에 네. 정말 독창적으로 자기가 자유롭게
사실은 쓸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물론 예,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은 있겠지만 정답이 없는 예, 그런 자료가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 평가의 기준이란 건 어떤 건지는 조금 이제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예, 두 번째. 네, 짜라란.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합격한다. 요거는 우리 오지선답 공부할 때도 뭐뭐만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오답이더라고요. X. 정말 날카로우십니다. 그런 건 잘해요. 네. 근데 의외로 예. 예, 정말 이렇게 믿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내신에서 네. 예, 이제 뭐 비교과에서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 중에는 네. 그래 내가 다른 데서는 부족하지만 네. 내가 자기소개서로 홈런을 날려야지 어. 예,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네. 가끔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학생부라는 자료가 주요 자료에 해당이 되고요. 자기소개서라는 자료가 보조 자료에 해당이 네.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소개서만 잘 썼다 그래서 역전 현상이 아주 쉽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시에 관련돼서는 이제 전반적인 사항은 이 선생님과의 상담이나 의논이나 그런 네네. 것들이 꼭 바탕이 되어야지 어떤 한 가지만 주력을 한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3번. 짜잔. 학교에서 한 활동만 가능하다. 최근 들어서 외부 활동이라든가 뭐 외부 스펙, 외부에서 나온 성적 이런 걸 많이 규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OX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한 활동만 가능하다. O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O. 어떤가요? 그렇죠. O. O가 아닐까. 가능하다. 권재현 학생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대답은? 자, 가능할까요? 학교에서 한 활동은 당연히 가능하죠. 네. 그런데 외부 활동이 가능할까요? 아닐 것 외부 같은데.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예. 학교가 아닌 곳에서 한 활동. 네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EBS 강의를 시청을 했어요.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EBS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네. EBS 강의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EBS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식적인 공교육 루트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좀 이렇게 도와주면서 지원하는 네. 그런 루트이기 때문에 네. 사교육이 아닌 이상 네. 외부에서 한 활동을 쓸 수 있다. 네. 다만 네.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네. 학교에서 한 활동을 우선적으로 적으라고 네. 하고 있고요. 예. 1번이나 4번 문항 같은 네. 경우에는 그 학교 안에서만 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네. 1번 문항 같은 네. 경우에는 자기가 뭐 외부의 방송 강의를 정말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조금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방송 강의를 들었다거나 또는 학교에서 하는 수업 그다음에 자기의 그 지식과 학업을 늘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독서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 충분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만 활동만 적는 것은 아니다. 항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이번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외부에서 한 활동 중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활동은 가능하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한 학생이 네네. 혜윤 학생인가요? 네네네. 맞아요. 학교장님이 허락한 활동은 가능해요라고 해서 아주 똘똘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도 네네네.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특히 이번 항목에 있어서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내가 쓰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것저것 고려해볼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좀 네네.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4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전공을 중심으로 써야 한다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학과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쓰는 거 그래야 뭔가 좀 일목요연하게 뭔가 하나로 모아지는 응집력이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X가 나왔고요. 미금 X요. 학생은 X요라고 했는데 예. 다른 내용을 써도 된다. 네. 이런 생각이군요. 예,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들고 계신 건가요? 네, 아 그렇구나. 그냥 들고 계신 줄 알았어요. 네. 예, 지원 전공을 쓰면은 좋습니다. 네. 예, 좋지만 네. 반드시 지원 전공과 관련된 내용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자기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느낀 것이 더 많다면은 그 느낀 것을 중심으로 다른 이야기를 써도 되는 것이죠. 조금 융통성은 있는 거군요. 네, 그럼요. 학생들이 너무 네. 지원 전공에만 집착해서 세 가지 항목을 쓰는데 네. 세 가지를 모두 다 전공과 관련된 것만 쓰려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꼭 전공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는 느낀 점은 없고 네. 나열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해서
예, 쓰실 때 맞아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니까 어쨌든 네네. 나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 네. 그럼 그건 전공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고려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항입니다. 첨삭을 많이 받으면 좋다인데 일단은 여기서 틀린 게 예. 첨삭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렸습니다. 첨삭이라는 단어는 아. 예, 안 되고요. 예, 왜냐하면 그러네요. 첨삭이나 예, 대필이 발생을 하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이 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담이라는 예, 단어로 그쵸. 예,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네네. 첨삭은 글을 고쳐주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담은 어디까지냐면 글의 방향. 그쵸. 만 제시를 예, 해주는 걸로 예. 끝납니다. 그래서 이 첨삭을 만약에 그럼 상담으로 바꿔서 상담을 많이 받는 것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분 저분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글이 되었다가 저 사람의 글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네. 처음에 글보다도 못한 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사례를 종종 봅니다. 예. 맞아요. 이게 무리가 있는 것 첨삭, 같습니다. 이거 여기에서부터 오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네네. 것 같고,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 혹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꺼리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쓸 수 있는 내용이나 사항들도 좀 풍부할 수 있을 테니까 네네. 글을 쓰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면밀히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 검토도 좀 해보고 혹은 뭐 자신이 있는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나를 좀 잘 알고 계신 선생님과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좀 한두 번 상담을 하면서 나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좀 끌어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게 더 도움이 되지 글을 쓴 상태에서 막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뭔가 네네. 첨삭과 자꾸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오히려 좀 좋지 않을 것 같아.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여기 긴급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네네. 이게 정말 네네네. 이박사정관이 이 자기소개서 끝까지 다 읽나요? 이런 아, 질문이 예.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읽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입학사정관님들이 네. 그 몇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 엄청 많으세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 원서를 접수하고 난 뒤에 네. 네. 정말 많은 입학사정관님들을 평가 대상으로 이렇게 그 다 뽑습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합숙을 하세요. 예, 몇 주에 걸쳐서 거의 뭐 한 달 넘게 합숙을 하시면서 그걸 다 평가를 하십니다. 네. 그것도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네. 서로 교차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예,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우리 네.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드라마 PD가 되고 오. 싶은 학생이에요. 예, 보면은 이제 매우 뭐 고되고 어려운 환경이 PD가 고생을 하는 직업이라는 걸 알았대요. 예, 그래도 하고 싶었다고는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지금 뭐 활동도 많이 하고 되게 뭐 깨달은 것도 많고 예,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네. 학업 역량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근데 1번 항목에다가 지금 이 학생은 이제 네. 저는 PD가 되고 싶어서 이런 그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교과 활동은 없고 네. 비교과 활동이 좀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네. 아무리 내용이 좀 충실하다 하더라도 이거 네네네. 포인트로 완전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보다는 2번 문항에 가까운 답변을 네. 했다. 뭐 내용은 예,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예, 2번 문항에 가까웠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의도, 학업 역량에 관한 의도에서는 좀 벗어난 예, 그런 예,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딱 정리해야 될 게 일단 1번 문항은 무엇을 묻고자 하는 건지 좀 명확하게 알아서 네네네. 거기에 맞게 충실하게 써야 된다. 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1번 문항에 대한 핵심은 조금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업에 기울인 노력.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평가하시는 분이 어떤 질문을 여기서 하는 거냐? 너 공부 잘했니? 이거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봤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잘했니와 열심히 했니는 다른 거죠. 네, 그렇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니?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해본 경험을 네. 좀 써주면 좋지 않을까. 네. 공부를 어.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죠. 오래 앉아있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네. 뭐 노하우라든가 그런 성공의 경험이라든가 네. 뭐. 자기가 예, 관심을 기울이고 흥미를 가지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거짓말같이 잠깐 네. 재밌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네. 좋겠다. 네. 저 이거 친구들한테 굉장히 학생들한테 잘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1번 문항은 오해하기 쉬운 게 너 공부 잘했니?라고 물어보면 네네네. 많은 친구들이 움츠러들 네네. 수밖에 없는데 열심히 꾸준히 했었니? 그리고 재밌게 했었니? 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좀 조합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1번에 대한 어느 정도 실마리는 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항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 두 번째 문항에서는 네. 프랑스어과를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네. 지금 맨 위에 줄을 딱 보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요약을 잘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활동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배우게 되었다. 첫째는 책임감, 둘째는 봉사정신.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두 갈씩 서술. 뭔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쵸. 보여줬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돋보이는 그런 서술이었다. 그 뒤에 내용을 좀 볼까요? 학생이 이제 뭐 일을 하다가 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생님께 혼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일의 사례가 조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하는 서술은 좋았는데 사례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학생회를 했기 때문에 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회에 참여하면 사실은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하는 활동들이죠. 교내 그렇죠. 체육대회, 축제, 봉사 이런 것들 다 하는 활동인데 그런 활동 내용을 적는데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를 했어요. 두 번째 문항의 핵심은 전공 적합성. 그렇죠. 또 있습니다. 자기 주도성과 그다음에 경험의 다양성을 말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적합한 활동을 하되 자기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한 경험을 다양하게 했는지 물론 다양하게 했다라고 하려면 많은 활동을 나열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가 정말 의미 있었던 활동을 잘 뽑으셔야 돼요. 나열보다는 핵심적인 활동 한두 개를 잘 골라서 그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서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 요 세 가지를 잘 정리를 해서 뭔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으로 가면요. 3번은 이제 그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뭐 밑줄 긋지 않고 그냥 바로 보면은 이 학생의 경우에는 3번 문항에서 사실은 가장 흔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데 친구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중재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많아요. 친구들이 화해를 하고 모두 무사히 잘 끝났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딱 핵심을 좀 조언을 준다면 역시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을 중심으로 이제 볼 때는 대학에서 이제 요구하는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니? 이거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능한 학생인지. 그래서 그런 정말 사례를 정말 그 핵심적인 내용을 골라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조금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겠다. 배려에 관련된 협력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자기소개서의 사례까지 봤는데 최근 입시 설명회 이런 데 가보면 각 대학에서 우리 유사도 검증한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간단히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유사도 검색은 대교협에서 실시하는 자기소개서가 누구 거를 베꼈느냐 이거를 검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똑같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 대학, A 대학, B 대학, C 대학 이렇게 여러 대학에 넣는데 그거가 걸리지 않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검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 대학에 넣는 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 해에 자기소개서를 똑같이 자신이 내도 자기가 전년도에 냈던 것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네네. 그러나 다른 사람들 거는 문제가 아주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비슷하면 되느냐? 바로 5%입니다. 5%.
5%가 이상 비슷해지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5% 어떻게 그걸 5%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5%면은 한 문장이 비슷하게 나오면 5%가 나옵니다. 예. 천자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한 문장 정도가 비슷하게 나오면 네. 바로 조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문장도 절대로 보고서 네. 예, 참고를 하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 넘으면 예, 위험, 그 의심 수준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가 이상이면은 위험 수준으로 분류를 해서 5% 이상에 있는 모든 그 유사도 검색에 그 등장한 것들은 모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네. 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 검사할 때 유사도 검사 먼저 하나요? 아니면 내용 먼저 보나요? 라고 했는데. 아, 예, 내용 먼저 보고요. 예. 유사도 검색은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 그 네. 내용을 보는 중간에 이렇게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유사도 검색 먼저 네.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내용을 보고 네. 마지막에 또 그리고 한 합니다. 번 또. 네네. 그래서 이게 쭉 그 과정에 걸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딱 기억하시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니 앞서서 얘기했었던 뭐 대필이나 컨설팅이나 이거 잘못 여러분 네네. 하셨다가는 굉장히 큰일 위험하죠. 난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장이 화려한 것도 좋고 값비싼 것도 좋겠지만 누군가의 진심이 가득 담겨져 있는 정말 따뜻한 손길이 담겨 있는 손수 만든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진심이 통해서 그 선물에 먼저 손이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자소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뭐 화려한 미사여구라든가 뭐 누가 대신해주고 이거 말고 좀 투박하고 못생긴 것 같더라도 내 진심과 나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진심이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염원이 좀 닿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함께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공부에 있어서 혹은 입시 대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한두 마디 정도 올려주신다면 수능 대박에 있어서 수능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했는데요. 끈기가 아닐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혜윤 학생? 장혜윤 학생, 예, 끈기, 좌절하지 않기. 좌절하지 않기. 정말 맞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소서도 끈기를 가지고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네네. 바뀌면 그래서 선생님 연애편 이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좌절하지 않기에다가 저는 한 가지요. 진실되게 간절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진실성이다. 그러면 그 노력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간절한 염원들이 꼭 긍정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여러분 이 여름 더위를 정말 잘 이겨내시고 정말 끝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잘 경주하셔서 올해 정말 학생들 여러분 모두 원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들도 여러분 수능 대박 그리고 합격의 그날까지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 외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어떨까요? 네. 진부하지만 여러분은 좀 독창적인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희는 급하게 그 생각밖에 안 나네요. 자,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